안녕하세요. 낭낭서가입니다. 오늘의 책은 도서출판 동력, 제이비드 프레인 지음, 장상미 옮김, 쓸모없는 인간에 대한 반론, 일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책머리에 지은이 데이비드 프레인의 소개글입니다. 프리랜서 사회학 연구자, 소비자 문화, 행복의 사회학, 대한교육, 이를 바라보는 급진적 시각 등에 관심이 많다. 영국 카디스프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비정규직 강사로 일한다. 노동의 의미와 목적, 미래를 향한 질문을 던지는 이 책, 일하지 않을 권리는 프레인의 첫 책이다. 가디언, 아이리시 타임스 등의 칼럼을 쓰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문화와 정치는 유급 노동을 압도적으로 중요하게 다룬다. 그러나 오늘날 일 중심 세계는 갈수록 자율성과 자발성, 인류의 공동체적 욕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누군가는 과로로 시달리는 한편 누군가는 불안정 노동이나 실업으로 비난받는 암울한 현실은 점점 더 용인하기 어렵다. 데이비드 프레인은 이 책에서 경제적 요구가 우리 삶과 우선순위를 식민화하는 과정을 폭로하면서 일이 미래를 내다보는 주류 정치적 전망에서 중심을 차지하는 현실에 의문을 제기한다. 정시 출퇴근 고용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사람들의 삶을 조사한 자신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들이 하는 노동에 대한 저항이 소용이 있든 없든 대안적 발전 형태를 떠올리도록 자극할 역량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일로부터 자기를 단절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질문한다. 이 책은 현대사회가 지닌 일 중심적 속성과 그에 대해 늘어나는 저항의 핵심을 해부하며 보다 인도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 진보의 이상을 강력히 요구한다. 가디언은 이 책을 2016년에 꼭 읽어야 할 책으로 선정했다. 제8장 도피에서 자율로. 일 중심성이 덜한 사회에 대한 전망이 매력적으로 들린다 해도 문제는 현재 시간을 둘러싼 정치를 발전시킬 잠재력을 지닌 문화적 운동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내가 이 책에서 탐험한 일에 대한 저항은 형식을 갖춘 일관된 정치 기획이 아니라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사고방식 또는 잠재력 같은 것이다. 일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정의하기 원하는 종합적 사명도, 공개적 발언도, 존재 방식 공유를 넘어서는 실제적 연합체도 갖고 있지 않다. 아직은 집단적 표상이나 정치적 결속으로 나아가지 않은 채 일에 대한 문화적 환멸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버는 만큼 소비하는 생활 양식에 대해 점차 커져가는 불만이 진정한 사회적 대안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사고방식 변화는 이미 일어났지만 그 의미와 잠재적 급진주의에 대한 대중적 설명이 몹시도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일 교리의 저항을 일으키는 데 기여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제안은 토론의 문을 여는 것이다. 문을 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 비판의 소수의 학자들만이 아니라 대중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보다 결집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일을 한다는 것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내는 생생한 현실에 대해 보다 대중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이런 질문은 신화에 가까운 일의 신성성과 실제로 사람들이 경험하는 괴로운 진실 사이의 불협화음을 드러내도록 돕는다. 일과 관련된 문제에는 공통적인 구조적 기반이 있으며 특정 기업가나 일터의 적수만이 가진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더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려는 또렷한 소명이 담긴 작업이다. 토론의 문을 연다는 것은 비판적 대화로 들어가는 문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한 최근의 여러 가지 시도에서는 일 중심성이 덜한 사회를 그려내는 생태주의적 사례에 주목하면서
보다 많은 소비재 생산이 아니라 보다 많은 여유 시간 확보를 위해 생산성을 향상시켜 잠재적인 환경적 이득을 얻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자유시간이 더 많이 주어지면 사람들은 자동차 대신 자전거 타기, 버리는 대신 수리하기, 포장상품 대신 직접 생산하기 등 무엇이든 환경적으로 적절하지만 시간이 많이 드는 실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고 추정한다. 내 연구에서도 환경적으로 보다 친화적인 삶의 양식을 영위할 시간을 가질 때 얻는 이점에 대한 초기적 증거가 일부 발견되었다. 자유시간이 더 많아진 사람은 편의나 보상적 형태의 소비를 기꺼이 줄이는 모습을 보였다. 생태주의가 토론으로 진입하는 하나의 문이라면 공공보건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2014년 공공보건 분야를 주도하는 인물인 존 에스트는 고혈압, 스트레스, 우울증 등 수많은 건강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주 4일 근무를 권고했다. 이러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비율은 장시간 근무로 인한 건강 악화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 한편 실업이 주는 불안과 빈곤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현실, 즉 부적절한 일 분배 문제로 일부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질병의 사회적 요인을 더욱 꾸준히 제기하는 공공보건 관련 토론을 가까운 시일 내에 발전시켜야 한다. 비평가 마크 피셔는 이 작업을 질병의 재정치화를 추구하는 것이라 했다. 스트레스 및 여타 현대적 정서장애는 억류된 불만의 형태로서 체계가 가진 전반적인 부조화의 신호가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끄집어낸 현 상태에 대한 폭넓은 정치적 비판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사회 분석가의 몫이라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스트레스, 불안, 우울 등은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일 중심 사회와 그에 뒤따르는 불안과 소외, 그리고 몸이 생장하고 회복할 능력을 넘어서는 생활 속도 강요가 일으키는 심각한 폐단의 징후이다. 이 현대적 질병을 전문가가 진단하고 의학적으로 치료해야만 하는 개인적 병리 현상으로 보는 대신에 일 중심 사회가 가하는 압박이 사실상 제 정신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인식해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몸의 한계뿐 아니라 지구라는 행성의 한계가 사회 변화 필요성을 경고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토론으로 들어가는 경로는 이 밖에도 무수히 많다. 일부 여성주의자들은 노동시간 단축 같은 정책이 여성과 남성 간의 유급, 무급 노동을 보다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믿고 관심을 가져왔다. 보다 공정한 일 배분을 동반하는 시간 단축이 여성에게는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고 남성에게는 가족 생활에 참여할 더 많은 시간을 부여할 것이라 보는 시각이다. 시간 단축은 따라서 유급 노동을 수행할 권리가 가사 의무로부터 자유로울 보상적 권리와 여전히 부합하지 않는 까닭에 악명 높은 이교대 노동을 하고 있는 많은 여성들에게 실행 가능한 해법을 제시한다. 그러나 수사적으로 가족 생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려 들면서 적게 일하기 필요한 요건을 가족의 가치에만 맞추려는 시도는 경계해야 한다. 가족 시간을 강조하는 전략이 지닌 약점 중의 하나는 적게 일하기의 요건을 책임과 의무의 어휘 속에 가두어 둔다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 임금 노동 절감을 주장하기 위해서 부불 노동이 가진 도덕성을 강화하는 것은 지배적인 노동 가치에 던져야 할 넓고 지속적인 질문을 가로막는 데에 문제가 있다. 내 책에 담긴 어휘들은 책임과 의무가 아니라 자유의 어휘였다. 일하는 삶이 처한 현실을 탈출하려는 괴로운 열망에 주로 관심을 기울였고
적게 일하기가 갖는 가장 핵심적인 이점은 보다 다양하고 생기 넘치는 삶을 약속하는 점이라고 믿었다. 적게 일하기를 요청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일 중심 사회가 소외와 식민화 과정을 통해 가로막는 자율성, 즉 자신과 주변의 관계를 표현하고 재창조할 역량, 뚜렷한 한계 속에서도 자기 나름의 삶을 설계할 자유를 누릴 인간 역량을 칭송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일에 대항할 강력한 요건을 형성하기 원한다면 현재 펼쳐지는 비판적 작업을 살펴볼 시간을 가져야 한다. 활동가들은 일 교리에 대한 저항이 환경, 건강, 성평등, 가족, 개인의 자율성, 그리고 또한 잊지 말아야 할 재미를 위한 저항이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강조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제안은 사회 주변인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갖자는 것이다. 일 교리의 연구자로서 개입하려면 사회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실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내가 상상하는 연구자의 역할은 자기가 가진 기술과 일에 대한 통찰을 이를 거부하려는 운동과 연대하는 데에 사용하는 것이다. 일 거부를 다루는 장기간의 연구 과제를 육성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사회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을 단지 재통합이 필요한 배제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일에 대항할 요건을 형성하는 데 잠재적 영감을 주는 원천으로 접근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해방적 사회과학은 일과 소비주의의 바탕으로 한 생활 양식을 표준화하는 데 저항하며 이런 표준으로부터 벗어난다고 반드시 박탈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는 주장을 뛰어넘는다. 기술을 배제시키고 세밀하게 관리하는 고용 영역 바깥에서의 삶, 협력, 표현, 창조의 방법을 탐험하는 실험적 시도와 실천에 대해 숙고하는 연구가 더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경제적 거래 관계 영역 밖에서 기존 관행과는 다른 방식으로 필요를 채울 가능성을 열린 자세로 탐구하는 연구가 더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그런 작업을 통해 연구자들은 이미 일 중심성이 덜한 사회에 걸맞는 자기 나름의 즐거움, 충만함, 부, 행복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는데도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창의력에 더 많은 빛을 비출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연구자들이 그들이 이룬 성과를 분명하게 전달할 의지를 갖고 있다면 아마 독자는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이질적이고 파편적으로 존재하던 일 거부자와 주변인들이 더 높은 통일성을 갖추고 집단적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는 통찰을 얻을 것이다. 세 번째 제안은 언어투쟁에 참여하자, 그리고 제대로 무장하자는 것이다. 일 교리에 맞서는 투쟁은 어느 정도는 언어를 두고 벌이는 투쟁이다. 이 책을 통틀어 급진적 언어를 장악하거나 비판적 견해를 시기상조라며 차단함으로써 저항을 망가뜨리고 삼켜버리는 사회의 능력을 드러내는 몇 가지 사례를 이미 살펴보았다. 한때는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자본주의 이념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면 오늘날 재미를 관리하는 문화가 이 생각을 어떻게 흡수했는지를 살펴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일에 대항하는 발언을 해왔다면 저항 행동을 일탈 및 개인적 병리 현상으로 일컫는 매체의 경향성이 반대의 목소리를 어떻게 억압하고 모욕했는지를 사장에서 보았다. 일 교리에 대한 비판이 이러한 언어적 투쟁에 참여하려면 좀 더 제대로 무장해야만 했다. 예를 들어 복지 수급권을 악용한다는 이른바 특권의 문화 담론을 둘러싼 도덕적 혼란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감사의 문화를 비판 발전시켜보는 것은 어떨까? 생존 압박에 짓눌린 사람들이 유급이든 무급이든 적절하든 적절하지 않든 상관없이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는 어떤 형태의 일에든 자기를 던져 넣으려 할 때 감사의 문화가 번성한다.
내가 있는 학문 분야에 대해 말하자면 극심한 일자리 경쟁 때문에 젊은 학자들은 어떤 자리든 일단 뛰어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초경쟁적 환경에서 계약, 급여, 노동 조건을 가지고 호들갑을 떠는 것은 못된 자세로 치부되고 만다. 일단은 기회를 얻었다는 데 고마워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복지수급권을 당연시하면서 일에 저항하는 듯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 눈을 찌푸리는 대신 우리 모두가 좀 더 많은 권리를 누리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오늘날 감사의 문화에 대해 새롭고 강력한 비판을 가하는 게 어떨까? 결국 보다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일 윤리의 낡은 속성을 폭로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 비노동활동 나름의 문화적, 사회적 가치를 이야기할 다양한 방법을 찾아내 경제적 합리성에 도전해야 한다. 유급 고용만이 아니라 훨씬 더 폭넓은 활동을 아우르는 의미로 일 개념을 재창조해야 하며 일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가치 있는 활동도 하지 않는다는 이분법적 오류를 제거해야 한다. 일에 저항하는 운동을 요청하기 위해 무엇을 제지할 것인가 라는 질문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 이 책에 나오는 데이비드 캐넌의 쓸모의 윤리라 칭한 개념을 활용해 면담 참여자들의 동기를 서술했다. 쓸모의 윤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유급 노동의 신성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삶을 구성하는 데에 잠재적으로 더 가치 있는 다른 활동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개념을 빌려온 것은 일에 대한 저항을 서술하는 데 유익한 지점이 있기 때문이다. 가장 두드러진 건 이 개념이 의도적으로 대체하려는 개념, 일 윤리를 역이용한다는 점인데 그 밖에도 강점이 몇 가지 더 있다. 우선 쓸모의 윤리를 바탕으로 한 운동은 계급이나 성 같은 기존 사회 부류에 따라 사람들을 결집시키려 드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일 중심성이 덜한 사회로의 전환은 다양한 사람에게 이로울 것이고 자기 주도적 삶을 향한 열망은 특정 인구 집단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 중심적 존재를 초월하려는 열망은 이성과 현실 사이의 격차를 경험하는 그 어디서나 사회적으로 규정된 역할과 자기 인식 사이의 균열을 느끼는 그 어디에서나 돋아난다. 나이 들었건 젊건 남성이건 여성이건 가족이 있건 없건 직장이 있건 없건 부유하건 가난하건 마찬가지이다. 잠재적으로 사람들을 결집시킬 만한 가치로서 쓸모의 윤리가 갖는 장점은 범위가 넓다는 점, 그리고 투쟁을 특정한 문화 집단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쓸모가 무엇이냐는 판단은 각자에게 달렸다. 쓸모의 윤리가 지닌 또 다른 개념적 장점은 이 책을 통틀어 내가 지적해온 문제를 강조해 준다는 것이다. 일 윤리에 저항하는 사람은 고정관념이 자주 비판하는 것처럼 무조건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다. 윤리라는 표현은 자기 삶의 의미를 찾고 방향성을 갖게 하는 원칙이 일 외에 다른 식으로도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관점에서 쓸모의 윤리 개념은 일 교리에 대항하는 구어로 쓰인 게으름이라는 개념을 대체하기 좋다고 볼 만하다. 게으름이 해악적인 뜻을 전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기는 해도 일에 저항한다는 건 게으른 삶을 영위해 나가는 거라는 기존 인식을 강화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직관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네 번째, 마지막 제안으로 상상력의 중요성을 지키자라는 것이다. 나는 이상향적으로 생각하고 분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루스 레비타스는 이상향을 더 나은 삶의 방식을 향한 열망의 표현이라고 정의한다. 이상향적 사고는 현재를 기반으로 추론하기보다는 나아가기 원하는 지점을 먼저 생각하고 그런 다음 어떻게 그곳으로 갈지를 생각하도록 유도한다.
대안적이며 보다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상상은 현재 사회적 조건이 만들어냈으나 채울 수 없는 열망을 성찰하도록 돕는다. 제법 가치 있는 기획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대개 이상향적이라는 형용사는 비현실적 개혁을 주장하거나 완벽한 사회를 향한 터무니없는 멸망을 품는 사람을 경멸적으로 표현하는 데 사용된다. 레비타스가 지적했듯 이 경멸은 선의에서 나온 해악부터 심각하게 위협적인 수준까지 다양하다. 이상향적이라는 것은 한쪽 극단에서는 이상주의자를 뜻하지만 반대편 극단에서는 이상향주의와 전체주의가 맺었던 역사적 관계를 망각한 압제자로 비친다. 경험상 이상향적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는 주로 폄하하는 느낌이 있었다. 내가 이 책을 통해 하려던 것은 사회 변화에 대한 규범적인 청사진을 제공하고 강화하려는 것도 적게 일하기가 모든 사회적 병폐를 치유할 단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도 아니다. 단지 당연하거나 대안이 없는 듯 보이는 사회 세계의 일면의 질문을 던질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새로운 상상력을 갖춘 태도를 발전시키는 것은 현재 일이 갖는 필수성이나 만족감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 중심 사회부터 건전한 비판적 거리를 형성하는 것을 뜻한다. 이상향적 발상은 시시한 낙관주의에 굴복하거나 희망적인 느낌에 호소하지 않으면서도 독자가 품은 열망을 도발하고 자극하고 영감을 주고 깨우치게 해야 한다. 이상향적 사고가 갖는 비현실적 속성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비평가는 현실적이라는 개념이 사회적으로는 구성된다는 사실, 그 모든 것이 아무 문제 없이 그대로 지속되리라는 믿음을 갖는 기만적 속성을 지적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일이 여러 가지 필수적인 즐거움을 제공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언제나 생산 과정 그 자체에서만 수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 금전적 보상, 사회적 지위인식, 공적 존재로서 자리매김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내가 제기하는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당연히 제공받아야 할 이런 권리를 어째서 항상 충분하지도 않을 뿐더러 착취적이고 환경적으로 해롭기 일수인 일에 굴종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왜 소득, 권리, 소속감의 필요를 채울 다른 방법에 대해서 정치적 토론을 시작하지 않는 것일까? 일 중심 사회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상품을 통한 관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회적 연대와 목적 의식을 성취하는 미래를 상상할 수 없는 사회는 너무나도 슬픈 사회라고. 장상미 옴기니의 말. 나는 현 시기 영국에서 다른 삶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가치가 있다고 본다. 어떤 이들에게는 머지않은 미래일 것이고 나 같은 사람에겐 이미 다가온 현재인, 적게 일하고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을 하며 사는 삶이 실제로 어떤 모습이 갖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복지체계를 둘러싼 사례들은 특히 흥미롭다. 한국에서 선별적 복지와 기본소득을 놓고 사회적 논의가 조금씩 일고 있는 상황이라 더 그렇다.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그 일이 윤리적으로 해롭지 않는 한 아무 문제가 없다. 하루하루가 위험하고 고통스럽고 허무한데도 계속 억지로 일하며 살아가야 한다면 분명 문제다. 그 길을 거부했을 때 개인 삶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며 사회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삶은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때 더 많은 보상을 준다. 서두에 말했듯 누구도 허투루 살지 않는다. 태평양 전쟁이 끝난 지 수십 년이 지나도록 언제 닥쳐올지 모를 적군을 피해 숨어있던 어느 섬의 외로운 병사처럼 분명 다른 삶이 가능한데도 두려움에 압도되어 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일만은 없었으면 좋겠다.
일단 한 걸음 내딛어야만 다른 풍경을 보고 다른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을 테니까. 이 책은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자고 우리에게 손을 내민다. 내 이상 쓸모없는 인간에 대한 반론, 일하지 않을 권리 중에 일부 챕터를 발췌하여 낭독하였습니다. 낭낭서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